여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가 반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가수 박기영 씨와 파핀 현준 씨를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막힌 선교에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선교 방법을 활용한 교회의 시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교계 연합기관들의 통합을 위한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당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반발해 한국교회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자체 운영을 법과 제도로 제한하는 건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우리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이 강행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가 교사를 임용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강제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을 뽑을 때 교육청이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자체 인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자주성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안이 본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우리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건학 이념을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반종교인들,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기독교 학교에 임용이 되어 사학재단이 또 기독교 사학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체들은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헌법 31조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0조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교단적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단체들은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방적 권고 등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학교에선 신앙과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는데 자체 운영마저 법과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25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고 비판하자 같은 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2명의 가수를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가수 박기영, 파핀 현준 초빙 교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가수 박기영 씨를 음악학부 실용음악 전공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박기영 교수는 1998년 1집 앨범 원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시작과 마지막 사랑 등 다수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겐 다양한 음역대를 가진 가창력 가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4일 진행된 임명식에서 박 교수는 필드에서 후배들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대학생을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며 떨리지만 기대감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인도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신 만큼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또 선한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앞서 가수 파핀현준으로 활동 중인 본명 남현준 씨도 백성예대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 전공 초빙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남현준 교수는 대한민국 팝핀댄스의 1세대로 꼽히며 댄서 겸 가수로서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남 교수는 먼저 춤을 춘 선배로서 전공생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춤을 추는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춤을 춘 지 한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올해 춘 만큼 또 친구들 만나서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이고 굉장히 설레입니다. 백성예대 윤미란 총장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교수를 초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또 이름 있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박기영 남현준 교수는 오는 9월부터 백성예대 학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 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내외 선교에 발이 묶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 등으로 선교 활동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만리현 성결교회는 선교교회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성도들의 선교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만리현 교회 사역자들이 유튜브 영상 촬영에 한창입니다. 만리현 교회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선교를 가다라는 콘텐츠로 국내 선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선교길이 막히자 콘텐츠명처럼 모든 라인을 동원해 선교교회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콘텐츠는 2~3명의 사역자들이 후원하고 있는 12개 교회를 직접 찾아가 교회의 최근 사역 내용과 기도 제목 등을 들어보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영상을 보며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내기도 하는 등 온라인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궁금하니까 다 자세한 사정이나 이런 거는 모르셨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필요한 거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홍사무엘 목사와 전소영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은 교회를 직접 방문하며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리현 교회에 후원을 받은 지 8년 차인 성일교회 최인규 목사는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교회의 열악한 상황에서 만리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 목사는 만리현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리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기도를 하면 더 오래 기억이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가다는 현재까지 4편이 공유됐으며 매주 일요일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됩니다. 만리현 교회는 앞으로 후원교회뿐만 아니라 카페와 세탁소, 미용실 등 성도들의 사업장 방문 콘텐츠도 제작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교계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들 간의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데요. 그동안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회원교단의 이단 시비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이번에도 순탄치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화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교계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대표회장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한기총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앞서 한교총과 한교연이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한교총과 한교연도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 대표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기총 내에서 구성원 모두가 기간 통합에 합의했다 해도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한기총 자체의 정상화와 연합기관과의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한기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를 한기총이 이단 해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목회자가 아니라 변호사라서 이단 문제는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 부분 또한 대표회장들끼리 모여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기관 통합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교계 통합을 위한 천재 1호의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통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독교계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된 연합기관의 통합이 이번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의 시설 폐쇄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문이 25일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 심리로 열린 이날 신문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공식 결론이라며 시설 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북구 측은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법질서와 권위가 흔들리고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주중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 24일 공동으로 IT 지진 피해 긴급 구호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IT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 김월림 선교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선 1차 긴급구호 성금 2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재민들에게 긴급한 필요 식량을 제공하고 무너진 교회와 가옥 복구에 성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오는 11월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콥트26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26일부터 배포합니다. 기도문은 영국 성공회 존 웨일스 목사가 작성한 기도문을 번역한 것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 측은 이번 기도문을 통해 콥트26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논란 끝에 전격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5일 새벽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오후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려 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돼 결국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어 야권에서 언론재갈법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긴 가운데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방역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5에서 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청년 특별 대책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른바 특별 공로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입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도착 이후엔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은 임신 7개월째에 코로나에 감염돼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태아에게 미칠 부작용을 걱정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30대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한 뒤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을 맞았다고 유산 위험성이 커지진 않는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과 조력자 등을 대피시키고 완전히 철군하기로 한 계획을 목표대로 오는 31일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열린 G7 정상회의와 백악관 연설 등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지부를 자칭하는 ISK가 카불 공항을 타깃으로 미군과 연합군을 공격하려 한다며 미군이 아프간에 오래 머물수록 공격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기로 한 엘살바도르가 내달 비트코인 통용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트위터를 통해 전국 곳곳에 200대의 비트코인 자동 입출 금기를 설치하고 50곳에 지점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9월 7일부터 수수료 없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인출하거나 달러를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으로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줄었던 국내 500대 기업의 직원 수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공개되는 460개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용 인원은 150만 4천여 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만 4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상반기 국민연금 신규 취득자 수는 13만 300여 명으로 순 고용 인원이 1년 전에 비해 9천여 명 많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은행, 보험 등 업종에선 직원 수가 감소했지만 IT, 전기전지, 공기업, 제약 업종 등에선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낮 동안 비가 오겠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원 임명권의 박탈입니다. 기독사학들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의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